이순신 장군은 그가 남긴 난중 일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지만 항상 글과 공부를 가까이 하던 대단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병법서들을 다 통달했었을 것이고 그 지혜들에서 자신만의 강력한 이론까지 추출해내어 그걸 실전 실험까지 모두 마친 채로 아마 그 왜구들을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순신 장군 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 동시대의 또 다른 영웅들인 유성룡과 곽재우가 매우 열심히 탐독했고 실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 또 마찬가지로 서양의 나폴레옹 또한 항상 전쟁터에 지니고 다니며 읽었다고 전해지는 병법서가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무려 2500년 전 쓰여진 전설의 병법서 손자병법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은 손자의 전쟁 전략서를 총 13권으로 정리한 병법서입니다. 서양 세계에 가장 많이 번역되어 판매된 동양 서적으로도 유명하며 단지 전쟁을 위한 병법서만이 아닌 인생을 관통하는 지혜와 또 특히 사업가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어 지난 수천 년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온, 그래서 인생에 한 번은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보물과도 같은 병법서이자 훌륭한 철학서입니다. 손자병법은 크게 보면 총 13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계, 작전, 그리고 모공으로 구성된 1편부터 3편에서는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손자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그는 우선 이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해 국내외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추정해 결정하는 과정과 만약 전쟁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이후 착수해야 할 전체적인 전략 수립 과정을 아주 친절하게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형, 화공, 행군, 지형 등으로 이루어진 중간 부분에서는 다양한 군사 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할지, 예를 들면 다양한 병력 배치와 각각 국지전과 전면전을 위한 전략 수립 외 군대의 이동과 보급 외 첩보전과 같은 실질적인 전쟁의 기술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용간편에서는 간첩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적을 교란하는 기술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병법서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손자병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승리는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선은 바로 우리 이순신 장군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전투 철학, 선승구전, 즉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것으로, 또한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적에게는 가장 큰 피해를 입혀 적의 전쟁 의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손자병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쟁의 목표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 인생이라는 것이 흡사 전쟁과도 같다고들 합니다. 손자가 말하는 전쟁이란 강자는 탐욕을 위해, 한편 약자는 죽지 않기 위해 벌이는 싸움으로 누구는 더 많은 부와 성공을 얻기 위해 세상과 타인들과 싸우고 다른 이들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그 형세가 마치 전쟁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은 단지 병법서가 아닌 인생 전략서 또는 기업들의 경영 철학서로도 손색이 없어 지난 2500년 동안 널리 읽혀왔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도움을 준 철학서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그 책을 접하는 독자의 나이대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과 또 다른 지혜의 형태로 다가오곤 하는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책 50에 읽는 손자병법의 경우 인생과 그동안 치러온 그 치열한 전쟁의 절반이 이미 지난 시점인 대략 나이 50에 이제는 손자병법에서 가르치는 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지피지기하여 백전불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생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앞서 손자가 생각하는 전쟁의 최고 목표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그 경우 손자가 이 손자병법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백전불태하는 것입니다. 아마 살아오며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았을 문구,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의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오리지널 문구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닌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 그 백전백승과 백전불태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커다란 철학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는 전쟁이나 인생에 있어서 승리나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는 일단 살아남는 것 또는 생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커다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손자 병법의 핵심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중년들이 읽으면 좋을 법한 매우 인문학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지나칠 정도로 현실적인 실용적인 조언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몇 가지만 골라 짧게 소개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3편 모공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문구인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의미처럼 이기는 것이 아닌 위태롭지 않게 되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그 결승선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는 그리고 오직 최고 중 최고만을 기억하고 떠받드는 야속하고 냉정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릴 때에는 학교 공부에 커서는 입시 그리고 이후 취직부터 사업까지 만약 그동안 100번을 싸워왔다면 우리의 승률은 백전백승은커녕 거기서 절반이라도 이긴 사람조차도 매우 드물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패배자가 된 듯한 억울함과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손자의 철학에 따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남아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이겨왔다는 뜻이며 그래서 앞으로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 내가 더 강하고 현명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너무 서둘러서 자신이 이 인생의 전쟁에서 패했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6편 허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순신 장군이 매우 좋아하셨을 만한 부분입니다. 즉 적을 불러내야지 내가 적에게 불려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으로 이걸 다시 말하면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기며 상대에게 유리한 곳에서 상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싸우게 되어 패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이걸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대입을 해보아 나와 삶 또는 나와 세상 사이 전쟁으로 볼 때 아니면 나와 내 일 사이의 관계로 볼 때 그게 뭐든 간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든 간에 또는 회사에서 시키는 그 너무도 하기 싫은 업무이든 간에 그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일에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내 일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주도권을 쥐고 그 상황과 일을 스스로 선택하여 통제하게 되면 또 그런 습관이 반복되게 되면 내 일과 생활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점점 더 높아져서 결국 더 강하고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기 싫다는 생각에 억지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일의 능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단 그런 삶은 너무 괴롭고 발전이 없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과거 니체가 아모르 파티를 통해 말했던 것처럼 그게 어떤 형태이든 모습이든 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태도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과 그 안에 모든 문제와 고민거리들 그리고 하기 싫은 업무들까지도 이게 일단 현재 나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좀 더 잘해보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런 태도 자체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곧 실제로 더 쉽게 사랑할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게 되는데 그래서 진정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이 가진 모든 힘든 어려움들과 문제들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여 절대로 그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고 니체는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람을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도 시편 지형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쉽게 풀이하면 병사들에게 너무 잘 대해주기만 하면 나중에 정작 명령을 내릴 때 말을 듣지 않아 결국 쓸모없는 군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서로 더 친해지고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야 있겠지만 가급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그리스의 괴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했던 정말 멋진 표현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불을 대하듯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모닥불을 쬐 때처럼 다가갈 때는 너무 뜨겁거나 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멀어질 때도 너무 춥지 않을 만큼만 즉 뜨겁지 않고 딱 따뜻한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며 남들과 문제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매우 유용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손자는 첫째도 둘째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적을 공격할 때에도 비이교지 즉 나를 얕보이고 상대를 띄워주어 그를 교만하게 만든 다음 불시에 기습하여 섬멸하는 전략을 뜻하는데 그만큼 교만은 나의 경계심을 풀어지게 하여 약하게 만들고 나의 약점들이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인생의 매우 위험한 함정인 것입니다.
노자 역시 적을 깔보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다. 적을 깔보면 내 보물을 잃게 된다고 했고, 옛날 로마에서도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와 장군을 맞이할 때면 그 뒤를 따라가는 노예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그 개선 장군을 향해 큰 목소리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아주 유명한 라틴어 모토인데, 네가 지금은 개선 장군이 되어 모두의 환호를 받으며 우쭐댈 수는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무서운 지혜가 담긴 깨달음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중년 즈음 되신 분들 가운데 책의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손자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 맞지만 사람이 100명이면 그 100명은 다 각자 다른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전투를 지금 매일같이 치르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고 친절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가 싸우고 있는 이 세상과 삶을 상대로 한 그 힘든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느끼고, 또 한편 그래서 더 많은 우리들이 불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